협박자 심리학자가 만났다. 안녕하세요. 뇌물주법입니다. 이번에는 ENTJ. 근데 이 ENTJ가 지난번에 MBTI에 따른 행복도 얘기했었거든요. 거기서 두 번째로 행복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적겠지. 아니면 스트레스에 대한 운영이 되게 잘 되는 잘 스타일. 해소를 평소에 잘하는. 자, 그러면 이 타입은 어떤 사람이냐? 대담한 통솔가 유형이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리더야.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넘치는 카리스마, 그리고 자신감, 공통적 목표 실현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이끌고 진두지휘해. 이순신이나 아니면은 왜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요. 근데 이렇게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환경. 그러니까 워낙 가자! 이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갈 곳이 안 보여. 이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그들의 비전을 활용하지 않는 환경. 난 세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아. 그리고 방해받는 거. 워낙 목표 지향적이니까. 부족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각하기에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일하는 거. 충분히 관리되지 않은 채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 변화한 환경이 뭔가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변화를 했어. 그럼 적응하기도 쉽고 예측이 그치. 가능하겠죠. 그치. 근데 갑자기 변화를 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해요. 사회 급변기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겠고. 게으른 상황을 싫어해요. 다른 사람의 게으름을 보는 것도 싫어해. 그리고 팔로워 되는 거. 워낙 이제 리드하는 기질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보조를 하는 거는 체질에 안 맞아. 이런 스타일.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 타인의 강렬한 긴장감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 타인의 긴장감을 해소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긴장감이라는 게 나 너무 떨려 요거뿐이 이해가 아니고 아니지, 이 사람과 내가 그치. 서로 약간 긴장감이 유지되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내가 저 사람과 좀 우호적으로 가야 돼. 그럼 내가 저 사람 긴장감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비위도 맞추고. 그렇지. 그런 건 잘 못한다. 그러니까 잘 할 수도 있지. 근데 뭔가 그 스트레스, 그치. 그 노력으로 그 잘하는 사람들은 노력으로 다 이제 극복한 것이다. 극복. 그리고 비난하고 나서 느끼는 죄책감. 우리 댓글 중에 있었거든, 이런 사람. 자기도 모르게 너무 비판을 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진짜 죄책감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대. 그런 스타일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수다 오래 떠는 거. 목표지향적이니까 의미 없는 수다, 시간 낭비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변할 것 같아? 내향적으로 확 바뀔 것 같은데. 확 바뀔 것 같아? 일단 초반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쌈딱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성격이 좀 부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는 거지. 근데 조금 더 지나면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이 많이 되면서 과제를 빨리 완수해야 된다는 욕구를 느껴요.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자. 이런 그렇지. 느낌이구나. 그럼 이제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해치워버리자. 해치워버리자. 그리고 스트레스가 더 계속되면 뭔가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충동적으로 전혀 다른 과제에 몰두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제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설거지를 한다.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이사를 한다. 우리 자기 불구와 얘기했었거든요. 링크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행동을 아니면 이거를 이루지 못했는지에 대해 뭔가 핑계거리를 계속 만드는 거야. 요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사실 셀프 불구랑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특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사용하는 게 나쁘냐? 그렇진 않아. 왜냐면 나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지. 그리고 감시 감독하는 일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 감시 감독한다거나 아니면은 실패감을 엄청 지속적으로 느낀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좀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접자. 그냥 되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그런 이제 힘 빠지는 소리들을 많이 할 수 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되게 연약해져. 이게 선생님이 얘기한 반대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강인한 스타일이거든? 근데 멘탈이 이제 유리 멘탈로 변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유리 멘탈이라는 거에 놀래. 내가 원래 내가 이렇게까지 그치, 약했나? 분명히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돌파할 수 있어. 응. 근데 안 되는 거야. 자꾸 막 눈물이 나.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심지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빠져. 평소처럼 지내면 자기가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 그래서 도망을 간다. 아니면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곡해해서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치. 빨리 해소를 해봐야겠죠. 일단 기분의 원인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요. 여느 다른 스타일과 동일하게. 그리고 준비가 돼서 친구들을 부르잖아. 그럼 그 친구들은 좀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 요거는 다른 유형에서 안 나온 포인트.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 있잖아. 그거를 얘가 일부러 주는 거야. 하게끔. 근데 이 사람이 눈치채면 안 돼. 이거 갑자기 확 와닿는 게 예전에 응답하라 1998인가? 1988에서 그 엄마가 잠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남자 가족들이 이제 집을 진짜 개판으로 썼어. 개판을 쓰고 나서 그리고 엄마가 근데 하루 만에 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돌아왔을 때 너무나 깨끗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실망감, 스트레스, 나 기억난다. 실망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구나. 더 이상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괜히 물건 어지럽히고 일부러 형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계속 찾게끔 하지. 약간 이 사람한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해서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은 아닌데 뭔가 통제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집을 어지럽힌 다음에 걔가 치워줘 한다든지 그런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면 나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지. 그리고 친구들은 너무 얘가 힘들다는 얘기에 과하게 공감하는 거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과하게 공감. 예를 들면 내가 상사랑 불상사가 있어. 상사랑 불상사. 라임 쩐다. 그래서 얘기를 해. 그럼 그냥 듣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고 미친놈 아니야? 진짜 야 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어떻게 그런 회사를 다니냐? 이런 거 있지. 그러면 왠지 더 기분 나빠져. 더 멘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야외 나가서 풍경 보기 도움 많이 돼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두려움을 신경 쓰지 말라고 다독여주는 거 되게 많이 도움돼요. 내가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연약한 점을 파악할까봐 두려워한다고. 근데 그거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는 거지. 너는 강인한 사람이야가 아니고 그렇게 연약해지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에 눈물 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다. 자, ENTJ가 우리의 조언이 잘 들어서 계속해서 가장 행복한 두 번째로 행복한 유형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